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달파심 시간에는 영업계의 그 멘토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보험 영업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강의를 현재 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계신 전국적으로 그런 강사님으로 알고 있고요. 정상윤 강사님을 모셨고, 정상윤의 영업 레시피라는 또 좋은 책을, 영업에 필요한 책을 써주신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서 좋은 말씀, 좋은 인사이트 얻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또 강사님의 자신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박세인 선생님의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에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이야 또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 항상 경이로운 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박세인 선생님의 영상을 예전부터 많이 좀 봤었거든요. 저도 구독자였었고, 왜냐하면 또 이 세일즈라는 쪽은 아무래도 고객 심리를 또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영업인 자신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멘탈 이런 쪽이 많이 또 필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실 도움받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시니 제가 얼마나 또 감격이었겠습니까?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저도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익함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일단 저도 이 책을 정독해서 다 봤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래서 줄도 이렇게 쳐놓고 예.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직접 저자신 이제 강사님 모셔서 또 좀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영업에 대한 그 멘토로서 어떤 갖고 계신 철학들을 많이 좀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영업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기존의 영업에 왜 영업을 해야 되고 왜 영업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갖고 계신 철학부터 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신 질문이 좀 약간 좀 방대한 질문인데 제가 최대한 좀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도 그냥 대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언제 인생이 한번 크게 바뀌었냐면은 정확히 2000년도에 그러니까 IMF, 제가 원래 첫 직장은 게임 회사였습니다. 린지 혹시 들어보셨죠? 들었어요. 그거 알파 테스트를 제가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 완전 초창기면 뭐 96년도였으니까 옛날에 PC통신, 하이텔, 나우들이 뭐 유니텔 이 시절에 저는 그때 이제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 게임 개발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후에 IMF 터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2000년도에 제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제가 71년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30살이었었는데 또 남자가 이제 직장 생활 한 4, 5년차 접어들고 나이가 30살 되니까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장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재테크 1위 서적이 로버트 키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였어요. 그 책을 딱 읽으니까 두 개를 깨우쳤는데 하나, 안 한 부자가 안 되겠구나. 이 상태에선 물려받는 재산도 없거냐. 그 다음에 이 직장 생활 해갖고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사표를 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음식점이 당시에 좀 생각보다 많이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음식 만드는 거 좀 좋아하고 해갖고 수원, 제 고향이 수원인데 수원에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 때도 가끔 얘기하지만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사는 게 좀 지루하시거나 좀 마음에 우울감이 오거나 공허감 오신 분들은 꼭 고깃집을 차려보세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장사는 되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남는 것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쩔 때는 일하시는 분들 월급 만들어주냐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던 찰나에 저희 이종 사촌 형이 보험업계 지점장이었었는데 저희 가게 사촌 동생이 고깃집 한다니까 팔아주려고 오셨고 그 맛을 보더니 대뜸 저한테 보험업을 권했단 말이죠. 처음엔 자기 거절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1년 정도 장사해보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비즈니스의 본질이 결국은 고객 만족이더라고요. 뭐 머리를 깎아서 만족시키면 미용사가 되는 거고, 치킨을 튀겨서 만족시키면 내가 치킨집 사장이 되는 거고, 심지어 전화기를 만들어 팔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거고, 고객을 만족시키면 돈을 버는 거구나. 그럼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험은 이게 무자본인 거예요. 무자본.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가장 떴던 아이템들이 요식업에서는 탕후루집인데 그 탕후루집이 또 보증금 빼고서 그냥 인테리어 값만 3, 4천 원 깨지거든요. 요즘에는 인테리어하고 지금 사람들이 안 보거나 안 들어오니까.
근데 보험업은 가만히 보니까 무자본인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희 가게 이제 보험 설계사 그 당시에 주부분들이 네. 들락날꼬리 분인데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내가 설마 저분들하고 경쟁해서 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 물론 그분들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왠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많이들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봤는데, 20몇 년 전에는 정말 이렇게 복장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좀 약간 옛날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자체. 주부사원에. 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맨날 밤잠을 줄이고 주말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저분들보다 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보험업을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2002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했는데 항상 안타까웠고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보험 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천대받고 푸대접받고 네. 그런 업종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강의할 때 얘기합니다. 그 집에서 놀던 백수가 그 취업을 하면 네. 주변 사람이 힘내보라고 격려해 주잖아요. 네. 예. 보험회사 입사하면 연락이 차단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무시하는 거네요. 연락이 자기한테 보험 팔러 올까봐 차단당한다. 차단하고. 축하해주긴커녕 막 가족들이 난리 버거지가 나고 네. 그렇다고 이 일이 무슨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사기치거나 그런 일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일을 계속 해보면서 저도 이제 선배가 되고 보니까 책임감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시간을 바치고 저도 그것으로 덕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모으고 했었는데 이 보험업에 대한 인식이 또 너무 안 좋았던 것이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교육 체계가 좀 없다고 느껴졌어요. 네. 물론 아주 우수한 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 하니까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용기 내어 도전하신 분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실패하는 걸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업계 선배가 어쨌든 선배로서 많이 걸 누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번 이런 거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갖고 본의 아니게 강사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가르쳐 주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고 또 그러한 강사 경력이 축적되고 결국은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것이죠. 그것도 의도한 바가 아닌데 또 잘하셨고 거기서 이제 터득하신 부분들을 남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또 호응이 좋았던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영업은 전문직이다. 예, 이것도 저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가 평생 할 수 있다. 네네. 이런 말씀들.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때문에 잘하더라. 뭐 세일즈 많이 보셨잖아요. 그 교육하셔서 되게 만드신 분도 있으실 거고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들 공통적으로 지키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왜 세일즈에서 잘 되는가? 네. 꼭 명심하고 지키는 철칙 같은 것들 이런 게 보험업에서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보험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제 보험 세일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업계, 그다음에 뭐 코웨이 같은 렌탈 업계, 네. 아모레퍼시 화장 다 강의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무제한의 방종이 있어요. 무제한의 방조.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으쌰으쌰 한 다음에 네. 매출은 밖에서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게 현장을 간 건지 PC방 간 건지 누가 알 게 뭡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보험 세일즈는 특히 보험영업이 그런데 보험영업은 사실 영업 중에서 가장 거절이 제일 센 종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세현 선생님 만약에 차 바꾸는 거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죠. 차 바꾸는 거 재밌잖아요. 네. 화장품 바꾸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보험 바꾸려면 싫어요 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웃긴 건 뭐냐 사람들이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자기 무슨 보험 들는지 모르는데 알려주겠다 그러면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보험이 되게 거절이 센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런 영업인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그 고객과 거절을 직면해서 내가 가가지고 가서 고객들의 거절을 맞부딪히면서 수용하고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생각보다 또 기분도 얹혀갖고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고 위축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 만나러 간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집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한번 출근하면은 내가 통제받지 않습니까? 네. 근태부터. 네. 보험 세일즈는 사실 통제가 없으니까 네. 많은 영업인들이 사실은 첫 번째 게을러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게을르다는 것을 더 포괄적 해석하면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네.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 축적되니까 자기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멘탈이 약해지고 컨트롤력이 안 되니까 늘어지는 거죠. 슬픈 좀 게으름이네요. 특히. 제가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 맞는 게 싫으니까 굶어 죽는 편을 선택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 맞는 게 근데 맞아 죽는 게 싫으니까 맞아서 죽지 않거든요. 거절만도 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매 맞는 게 싫으니까 굶어 죽는 쪽을 선택하는. 네, 그렇게 제가 좀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못하는데 그럼 반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 거절을 이겨내려는 그 시도들 네. 결국 그 뭐 왕도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뭐 이런 말로 또 귀결될 수 있긴 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거절을 좀 이렇게 더 세게 받는 이 업이 보험업인데 네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은 항상 갖춰야 된다. 네. 뭐 이런 철학, 이런 방법론이 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진짜 한 20년 동안 연구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은 세일즈는 거절 연구하는 직업이거든요. 아,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거절이라는 거는 자산가가 하는 거절, 전문직이 하는 거절, 뭐 여자가 다 제각각이고 정답이라고 책을 써놨지만 실제 가보면 또 틀리거든요.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터지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거절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있다. 네, 거절을 견뎌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거절 먹고 다음날 근무 태도가 깨지거나 지각을 하거나 몸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생활고를 못 벗어날 거라고 딱 얘기를 해요. 항상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네. 그런데 거절 좀 세게 먹었어도 다음날 그냥 근무하는데 전혀 루틴이 깨지지 않고 어떤 일하는 프로세스가 안 깨진다. 그럼 그분은 분명 억대 연봉할 거다. 그런데 거절을 심지어 마지막 단계 뭐냐면 거절을 먹을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정말 영업의 신급에 도달하는 거죠. 소득이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오히려 에너지로 막 더 받아들여서. 저는 제3제석했죠. 저한테는 전 영업할 때 왜 영업을 잘했냐. 고객이 거절할 때, 나 필요 없어요. 하는데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어떻게 들렸느냐. 정성이 부족해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예. 당신은 아직 못 믿겠어요. 전 이렇게 들렸어요. 예. 정성이 부족했거나 신뢰가 부족했거나 내가 충분한 설명 안 해준 거야. 그럼 전 또 찾아갔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계약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거절로 안 들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저한테 들렸기 때문에 영업을 저는 되게 좀 잘했던 것인데, 근데 영업에 어떤 고수급에 도달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거절에 대한 내성이 탄탄히 갖춰져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사용한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절에 익숙해지면서 그냥 즐기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해보면 아는데 네. 거의 해보지 못하고 거기서 꺾이잖아요. 네네. 보통 그때 어떻게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독려하시고 하시나요? 뭐 새벽에도 계속 뭐 줌 강의도 하시는 거 제가 네, 지금 새벽에 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저는 뭐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했고 또 강사님도 하셨는데 작가님도 근데 남들이 계속 그걸 좀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예. 그때 뭐 동행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지지난주에도 했었고요. 아, 그렇죠. 지금도 코드는 없지만 동행 직접 해주고 있으면 현장 같이 띄워주고 있거든요. 현장도 같이. 예. 그걸 또 피드백을 주시면서 또 네. 도움을 주시는군요. 제가 이제 강의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코칭 과정을 통해서 1대1로 같이 가르치는 과정도 있고 집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결국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매니지먼트 하는 입장이나 또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사람 입장, 팀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이 거절 내성이라는 거, 소위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네. 저한테 누가 문의 왔습니다. 나이가 환갑되신 분인데, 유명 모 증권사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강남 쪽에 아파트도 있으시고 재산 축적이 다 되신 분인데, 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뭐 이렇게 좀 직함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의 지인이 보험업계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는 굉장히 고소득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저 친구도 저렇게 한다는데 내가 못하겠어. 내가 또 인류학벌 나왔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험업계를 뚫으려고 하는 거를 이 영업 잘하시는 분이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분 좀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 그래서 전화해서 뭐라 하냐면,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뭐냐. 삼성전자 임원이 치킨집 차리면 성공할 확률 없다고. 그 왜 망하는 족시 아니야. 최소한 삼성전자에서 사원으로 가서 임원까지 가려면 최소 학력도 뭐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은 진짜 5위권 안의 대학이고, 그렇죠. 박사학위는 기본에다가, 왜냐면 그 만대 정도 경쟁률 되거든요. 네, 그런 슈퍼 엘리트가 왜 치킨집 망하느냐. 삼성전자 임원부는 삼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가장 고도의 합리적인 결정만 내렸어요. 최고의 인재만 다뤘어. 네. 근데 치킨집 차리면 먹튀하는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네, 예. 이건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 이거는 다 장사는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장사는 뭐냐면은 일하는 아줌마 좀만 쿠사래 막 잔소리하고 쿠사래 도망가 버려 그냥. 네, 예. 그리고 제대로 진짜 했는데 갑자기 먹다 날라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논리의 연속이라는 게 사업이 그 장사인데.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더군다나 자기가 뭐 푸대접 받고 살아봤겠어요. 남한테 의리대 받겠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보험 세일즈는 우리 선생님 같은 하이 클래스 자원보다는 노점상 같은 거 오래 하시면 오히려 더 잘한다. 바닥을 좀 바닥 영업을 해봤고 인생의 뜨거운 맛을 아신 분들은 보험 세일즈 하면 거절 먹어도 끄떡없다. 왜? 절박성이 있으니까. 네. 삶에 대한. 전투력이 있고 야성이 있고 근데 오히려 고생하시는 분을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부담도 되고 상처도 많이 받고 할 거니까 진짜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래서 이제 보험 세일즈 보면요 이렇게 도전하신 분들 일하신 분들 봤을 때 사람마다 아마 박사님은 정말 더 잘하시겠죠 전문가시니까 애초에 성장 과정 및 유전자적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그런 내성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정말 그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구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주는 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책에도 이런 개념, 고객은 보험을 들어줬다. 이 말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싫으셨는데 네. 나중에 이게 칭찬처럼 들리더라 찬사로. 네.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전 알고 있지만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칭찬이 되는가? 보험 들어줬다면 막 내가 뭐 들어준 것처럼 막 생색내는 것처럼. 네. 처음에 느끼셨는데 그게 네. 왜 찬사더라. 제일 느끼신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줬대서 뭘 들어줬냐고. 그럼 수익자를 나로 바꾸십시오. 왜냐면 이제 들어줬다는 얘기 그냥 무슨 소리냐면 들어줬다 그러면은 결국은 필요도 없는 물건 너 때문에 들어줬어. 나 뭐 그 결국은 설계사 아니면 영업인이 뭔가 구걸했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들어줬다. 우월감이죠. 내가 너 적선 베풀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인식을. 근데 굉장히 느끼신 얘기 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좀 제가 이제 우월감으로 야, 들어줬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지만, 한 제 경험상 보니까 한 더 많은 분들, 한 70-80%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거였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솔직히 필요성 몰랐는데, 당신 믿고 한 겁니다. 그걸 신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상품이, 왜냐면 여러분들, 암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내가 암에 걸릴 거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진지하게 진짜 내가 암에 걸릴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어떤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 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상품인데 솔직히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고 당신이 얘기한 것이 나한테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하니 하나 듣시다. 이렇게 저한테 와닿기 시작하고 실제 진짜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내 말만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찬사였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제안했던 보험료가 싼 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비싼 것만 골라 취급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진짜 큰 기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뭔가 본질적으로 생각 안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나 이건 계속 무시받는 게 싫다 해서 그만둘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계속 파악하시고 본질을 보시니까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업인은 거절에 죽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죽어간다. 이게 참 인상적인데. 얼마나 많이 죽어가나요? 퍼센티지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선생님의 전공이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영업인들의 가장 큰 병폐자 문제인데 이거죠. 집에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출근해. 근데 고객 만나러 가면 더 불안해. 그러니까 지점에서 죽치고 있어요. 거기가 피난처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사들은 회사에 앉아있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휴식처이고 뭔가 이게 훈련 장소지 여기서 일을 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 바람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거 나오고 심지어 간식도 있고 뭐 교육자료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로 때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집에서 있자니 불안하고 나갔어 그럼 나가서 빨리 막 전화하고 나가서 뛰어들어서 막 해야 되는데 또 나가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죽어가요. 그러면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약속이 없는 사람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약속이 없는 영업인들끼리. 그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겠어요? 신세 타령. 그리고 우리가 왜 놀고 있는가를 가지고 외부에서 이유를 찾겠죠. 상품이 안 좋다. 회사가 문제가 있다. 팀장이 뭔가 마인드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는 망하는 이제 그룹이 형성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회사의 뭐 암조직이네요.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러면 무슨 일 벌어지면은 밖에 나가서 뻘뻘 땀 흘리고 와서 이렇게 저녁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찔린단 말이죠. 찔리는데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유 저렇게 해봐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기운을 자꾸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영업과 이 판매의 차이는 바로 가망 고객의 유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에서 개척 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심리 수업을 없는 걸 만들어서 음. 20대부터 다 원장님도 그냥 약속 없이 찾아가서 다 제 수업 설명해서 다 하게끔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 처음 해준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계속 오지 말라는 거 계속 가가지고 개척자셨네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시 뭐 아시다시피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 몸만 갖고 그냥 가서 그냥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뭐 기준 삼을 만한 롤모델 없어 그냥 선생님이 하신 거네요. 네, 예. 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팩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개척을 하는데 이제 보험에서도 전 지금도 개척이 통할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데 예. 어떤 제가 보는 지금 흐르는 트렌드를 보면 그냥 돌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돼서 돌방하면 안 되지만 네. 준비를 남들보다 철저히 완전히 스페셜하게 했으면 지금도 개척 얼마든지 저는 해도 되는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이걸 또 뭐 더 많은 보험 그 업계에 몸담으신 분으로서 네. 좀 요새 트렌드는 뭐 아니다 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걸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개척은 지금 해도 뭐 좋다 아니면 이런 사람만 해라 아니면 사람은 뭐 하면 안 된다 뭐 어떤 설학들 선생님은 하셔도 돼요. 예. 선생님만 하세요. 다른 사람 하면 죽습니다. 선생님만 하시면 됩니다. 아 예.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결론은 왕도는 없는데 결국 효율성으로 결판나는 거거든요. 네, 효율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훈련 방식도 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뭔가 어떤 남이 잘하는 걸 본다는 건 뭐냐면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개척은 가장 무식한 방법에서 가장 저효율 방식이 더 피하는.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굶어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책에 뭐라고 썼느냐? 영업은 실전이기 때문에 우리 생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업인이 2달만 빵 치면 굶어 죽게 되거든요. 네. 되겠다. 그리고 뭐 돈 쌓아두고 보험업계 뛰어들었겠어요? 영업 뛰어들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왔겠지.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개척도 물론 결과가 나오는데 1번 첫 번째는 누적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네. 한두 달 만에 절대 결판은 나지 않습니까? 경험상. 그거 오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율을 계속 견딜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거나 아니면 멘탈 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보통은 좀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도전해서 된 사람은 거의 못 봤으니까. 저도 역시 해봤고, 그 다음 물론 해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특출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만 한다. 그럼 그분들은 의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딱 꿰고 있거나 어떤 특수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박생 선생님이 이제 이쪽에 처음에 이렇게 개척자를 하셨을 때 본인만의 전략과 컨셉이 명확히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할 만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시장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한 컨셉, 옛날 컨셉 가지고 전단지 돌리면서 한다? 아예 결과 안 나오죠. 왜냐? 아니, 그냥 이메일만 봐도 보험, 전화로도 보험, 여기저기서 맨날 아는 사람이니 교회니 뭐니 다 찾아오는데 네. 길바닥에서 듣보잡인 사람 와갖고 그냥 갑자기 하면 그거 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저는 영업이라는 게 이제 정말 구매 의사 없었던 사람들한테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은 내 상품을 그냥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본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철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영업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저도 사실 예전부터 강의를 간간히 시간 나는 대로 또 요청이 있으면 보험사도 강의하고 했었어요. 예. 네, 근데 보면은 제 느낌에 한 번 본 걸로 다 제가 판단 내리면 안 되겠지만 좀 질문 하나 살짝 해보면 너무 답변 못하고 그냥 철학이 없구나 이 집단이 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 같은 동의를 하시는지 뭐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사람은 영업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냥 아예 딱 가긴 하고 있는데 그런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100% 동의합니다. 네. 그냥 특히 딱 영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은요. 네. 철학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으면 팔리는 거지. 맞아요. 영업사원이 작용하는 건 별로. 예를 들어서 나는 현대차만 산다. 이 사람한테는 다른 차 못 팔아요. 네. 나는 무조건 벤츠 탄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국산차 팝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좋아야 팔리는 거지. 영업사원이 하는 역할은 되게 적은데 반면 무형의 상품인 보험은 영업사원이 절대적이에요. 고객은 사실 어느 회사 상품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네, 예. 그냥 그 사람 보고 하는 건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보험 세일즈는 그 사람의 철학의 깊이와 강도만큼 소득이 결정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정말 탑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은 연봉 10억, 20억 넘어가는데 그분들은 그 철학이 그 정도 수준 되니까 그게 금전으로 환산된 거예요. 네. 정말 그건 정확히 보신 거예요. 네. 네. 그 철학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실상 그렇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이 퍼포머가 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네. 책을 또 안 읽는 사람도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게
영업 교육할 때 저는 사실 보험 세일즈 안 했지만 20대부터 보험 세일즈 탑이 쓴 책들 다 봤거든요. 이야. 네, 전 다 봤어요 진짜로. 근데 네. 10권도 안 읽고 막 하는 사람들이 손 들어보라고 하면 저 그럼 뭐 굉장히 한심했거든요. 네, 다 손들 거야. 여권은 커녕 2권도 아니고 이 책 줘도 안 읽는데 뭐 선물해줘도 안 읽어요. 안 읽어. 절대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잠깐 얘기해서 제가 그래도 이쪽 강사 쪽에서는 네. 보험업계 강사 중에서 제가 단가가 지금 높은 강사거든요. 사실은 예. 아니 그 정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유료 강사들은 강의한 공유를 안 해요.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전 다 줘요. 진짜 다 줘요. 네. 왜냐하면 줘도 안 봐. 줘도 안 봐. 심지어 제 유튜브에 공짜 강의인데 그것도 안 봐.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막 강의 한 다 퍼줘요. 그럴 정도로. 예.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하여튼 노력하는 사람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학원 이런 거 학원을 이렇게 소위 더 영업인데 뚫었다 이런 표현을 좀 스스로 이제 쾌감 느끼면서 네, 그런 표현 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전화 어프로치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상품은 전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예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거라서 네. 약속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가는 수밖에 없어서 개척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딴 게 아니라. 근데 보험업에 이제 관련해서 제자들 이렇게 많이 보내놓고 하니까 전화가 진짜 TA가 중요하구나. 네. 이런 걸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계속 그걸 하지 않는 이상 여기 또 TA 중요성 엄청나게 네.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왜 TA가 꼭 이렇게 좋은가? 뭐 SNS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꼭 TA를 해야 되는 이유들과 그런 어떤 비법 이런 네.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은 TA 안 하셔도 돼요. 인물이 좋으니까. 외모지상주의라고 보면 앞에 있을 텐데. 세일즈는 진짜 외모지상주의거든요. 네. 정말로. 그 선생님은 뭐 영화 배우시니까 뭐고.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TA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영업은, 모든 영업은 스케줄 바이 비즈니스, 스케줄 세팅에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영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스케줄이 펑크가 나거나 동선 관리 못해. 예를 들어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예를 들어서 왕십리에 점심 약속이다. 그럼 오전 약속은 을지로. 그 다음에 왕십리 옆에 장학회 이런 식으로 쫙 동선을 구축해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루를 보내서 5명 이상을 밀도 있게 상담하는 반면 이 스케줄 비즈니스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전 약속 의정부 저녁에 평택.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다음 피로는 피로대로 쌓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집약적인 영업을 하려면 결국은 전화를 많이 해서 사전에 고객들하고 교감을 쌓고 그 다음에 펑크가 나지 않는 약속을 미리 미팅 장소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화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전화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어렵지 있겠죠. 그리고 실적에 쫓겨서 하는 전화일수록 약속이 이상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쫓기니까 똑같습니다. 고객과 나의 심리적인 경쟁에서 내가 쫓기는 사람이 될수록 항상 불리한 쪽에 섞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항상 빵꾸난 약속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더 뛰어다니고 더 고생하는 그러한 미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콜을 한다. 뭐 어느 정도는 최소 해야 된다. 이런 철학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걸 다시 한번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금 뭐 또 변화한 기준이 있다면 어제 좀 전화 왔었는데 못 받은 아주 대한민국 전설적인 지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진짜 하루에 20콜씩 해요. 하루에 20콜. 네, 무조건 20콜 합니다. 네, 거의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그냥 지키는 거군요, 그냥. 왜냐하면 거의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저도 예전에 보통 15콜 이상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매장 이제 이런 게 이거 헤드셋 가지고 해갖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정성을 정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통화를 해요. 상담하다가 이동 중에 통하고. 근데 대략 보니까 그게 15통, 20통 정도 왔다 갔다 그게 하더라고요. 꼭 만나는 사람, 새로 만나야 될 신규 고객 될 사람만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기존 고객일 수도 있고, 뭐 고객이 뭐 도와달라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또 그 사람한테 뭐 안부 전하는 것도 있고, 사고 나는 사람 보험금 청구 뭐 여러 가지 왜냐면 근데 이런 영업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사람 그냥 저 생일 선물 주러다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상담하러 간 거 아닌데 그냥 반대로 상담하러 갔는데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라는 건 접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접점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2년 만에 전화해가지고서 이 좋은 상품 나왔던 고객들이 안 받아줘요. 또 나한테 무관심했는데 내가 2년 만에 얘기해서 근데 수시로 평상시에 전화 오는 다음에 박 선생님 이번에 되게 좋은 상품인데 한번 관심 가져보실래요? 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고수일수록 이 접점을 되게 높입니다. 단계를. 당연히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카톡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영업이 좀 힘드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되게 게을리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뭐 영업은 쉽지 않겠네요. 무조건 인정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내가 고객들한테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세상이라는 게 상부성이 있어서 내가 관심을 가져 그 사람도 관심 갖잖아요. 예. 근데 나도 그냥 관심 안 갖다가 내 실적 필요하다고 코빼기 갑자기 전화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네, 고객들한테 그 의도가 다 읽히니까 또 네. 네, 푸대접 받는 것이죠. 평상시에 전화를 하루에 20통은 평균적으로 하라. 이런 거. 아무리 못해도 10콜은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네. 이게 멋있게 말하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책에 이렇게 써 주셨거든요. 네네. 멋있게. 그러니까 어떤 게 멋있게 말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면 될지를 좀뭐 추상적이긴 하나. 아니, 대본입니다, 대본. 대본. 네, 아. 대본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 CF를 찍던, 심지어 뭐 영화를 찍던 연극배우, 그 이순재 그 유명한 언론배우, 그분도 지금까지 대본에 오잖아요. 예. 이건 예외가 없거든요. 말하는 직업은 전문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려면 당연히 자기만의 대본이 있을 거예요.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특히 이 무형의 상품을 취급하는 이 보험 세일즈 같은 부분은 이 그 설계사, 영업인이 어떻게 상품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게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멋있게 얘기하면 상품이 멋있어 보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이 약간 뭔가 투박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사투리를 써도 뭔가 이게 뭔가, 문제를 일으켜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는 것뿐만 연기를 해라. 그럼 당연히 자기만의 어떤 스크립트를 가지고서 말해서 그걸 계속 암기하고 말하는 건 결국 암기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복 훈련하게 되면 어차피 무슨 변화냐. 말할 때 입에서 광선이 나가서 이렇게 쫙 나가야 된다. 에너지가 이렇게 실려갖고. 근데 만약에 고객 만나갖고 떠듬떠듬 설명을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했다 하더라도 고객은 안 받아들여요. 이거를 되게 미숙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보의 질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사실 세일즈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멋있게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예. 어쨌든 자신만이 아니라 멋있게 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반복 훈련해서 스크립트든 뭐든 만들어서 쓰라. 그렇죠. 말씀. 예. 네네. 뭐 자세 이렇게 좋게 하고 눈, 시선 뭐 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저는 이 책 보면서 또 인상 깊은 부분이 많았지만 그 합천 해인사 100년함에서 3000배 이거 직접 하신 거죠? 아유, 죽을 뻔했죠. 이거 하신 거 보고 참 저는 안 하고 싶었고요. 근데 네, 죽을 간접 뻔했죠. 체험을 한 걸로 저도 감동을 충분히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이게 몇 살 때 하신 거였죠? 이게? 그렇죠. 34이죠. 34. 2004년 9월일 겁니다. 아, 2004년도. 네, 영업 2년 차. 영업 2년 차. 네, 그때 슬럼프 왔을 때. 서른프 왔을 때. 누가 주지스님들 돈 많다 그래갖고 주지스님들 보험값 시려고 그 이왕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왕스님한테 가자 그래갖고 네. 성철스님 수제자한테 쳐들어간 거죠. 아, 그렇겠구나. 네,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이때 좀 하고 깨달으신 부분들을 또 자기만 알고 끊는 게 아니라 자신만 알고 끊으신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이게 일일이 이 책 내용이 여기 있는데 94페이지. 근데 제가 이제 요거 글 적은 거를요, 항상 고객들 만나기 전에 저 소개할 때 항상 그 글을 보냈어요. 아, 네. 그럼 고객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르고.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디퍼런트 해야지 날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보다 스토리더라고요. 예, 예. 더군다나 그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 아. 그럼 그냥 예. 한 방에 그냥 진짜 하셨어요? 아, 그럼 그냥 바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불교 신자들 중에서도 많이는 안 하는 거나 봐요. 네, 우리 박 선생님께서 혹시 인생에 번뇌가 있을까? 한번 정말 이거는 인간의 어떤 정말 힘든 이거는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할 만은 하네요. 네. 그걸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한번? 왜 그걸 요약해달라 어떻게 요약해서 막. 아니 저도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저는요 그러니까 언급교를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3,100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갔는데 그냥 그 스님 만났더니 해봐라. 그냥 해봐라 그래갖고 그냥 생각 없이 한 거였어요. 왜냐면 난 100배가 안 해봤어요. 네, 예. 난생 처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3,000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 같은 게 뭐냐면 진짜 제가 이 3,000배 이전에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몰랐지 내가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이 3,000배 그때 해고 난 다음에 깨우친 건 뭐였냐면 결국은
고생 다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좀만 더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전에 무슨 이런 그림이 있는데 광부가 막 땅을 파는데 다이아몬드 객이 1m 전방에서 포기하는 거 있죠.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 살아왔던 거였어요. 여기 보면 책에 보면 마지막 백배가 되기 늘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백배가 간통하고 나니까 결국 이제 3,000배 달성한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깨우침을 가지고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왜냐면 되게 저한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3,000배 이전까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는 게 이거였어요. 남이 이렇게 끈기가 없지? 난 왜 이렇게 맨날 업다운이 심하지? 진짜 정말 그랬거든요. 네.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그냥, 딴 사람한테는 말 못하는 나만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한 번 손 대면 끝을 보는 사람 바뀌었어요. 절대 포기 안 하는. 네. 이때부터 신기하게도 제가 가게 썼는데 지금까지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뭐 하나 손 대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뭐 새벽 줌뚝 강이든 무슨 뭐건 간에 그냥 손 대면 그냥 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사람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여기서 깨우친 거죠. 몸으로 깨우친 거죠. 몸으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영업 안 되신 분은 3,000배 정말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이렇게 좋은 일이 깨달음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팔아내려면 내 쪽으로 이렇게 주의 환기해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니까 최소한 이게 뭐 레파토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든 뭐든 이게 풍부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또 갖추시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지 좀 네. 추천 좀 하실 방법들 뭐 이런 거 어떤 컨텐츠 말씀하시는 건가요? 컨텐츠든 뭐 어떤 컨텐츠들을 갖고 뭐 분명히 있으실 거고 영업하실 때도 그리고 남 도울 때도 이런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강조하시거나 네. 뭐 그런 거를 뭐 각자 다룬 여러 상황에 맞는 걸 만들어서 쓰는 건 맞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뭐 어떤 건 통하고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그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혹은 뭐 그걸 갖추는 방법들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주로 어떻게 그런 소재들을 찾으시는지 이거는 진짜 제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비밀이 나오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예. 쫓아가시기가 엄청나게 힘들 거니까. 아 그래요. 이 세일즈 업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험업계에서 일단 강의 시작한 게 2011년도부터고 그 다음에 제가 로컬 강사에서 출발해갖고 2014년도부터 아름 소위 말하는 전국 강사가 돼갖고 전보험사 강의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보험사 강의 이제 10년째고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안 하는 회사 거의 없거든요. 제가 신기하게 이상하게 삼성생명 말고는 이상하게 거의 2년이 안 됐는데 싹 다 강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보통 제가 유튜브 하거나 무슨 뭐 그냥 개인적인 친분해주는 강의 말고 공식적으로 하는 출강들이 있죠. 강사를 받고 다 하는 거 아무 적게도 한 달에 20회 이상을 하는데 회사가 막 전국에 있는 회사 날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 업계에서 사실 10년 동안을 버틴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업계는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할 만한 콘텐츠, 즉, 이 세일즈 쪽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들이 자기의 시간을 포기해서 강의 듣는 거기 때문에 정말 뭔가 실적이 견인되는 실질적인 강의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앉아있지. 안 그러면 강의 평가 엉망 나와요. 그리고 그럼 조직장들이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는 되게 극명합니다. 강사로 100만 원 쓰면 그 이상이 나오면 불러요. 근데 그거 안 나오면 자기는 시책으로 써버리지 절대 부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트렌드가 워낙 많이 바뀌니까 작년에는 종신이 대수했으면 이제 올해는 건강 계속 트렌드가 바뀝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저는 대응하고 이쪽에서 살아남았느냐면은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책을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설계사 읽는 책들 기본적으로 다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고 지금도 새벽에 하면서 모든 신문 스크랩을 다 하고 그날 뿐만 아니라 제가 영업인들하고 있는 그 단톡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에서 보험 영업 힘드신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진짜 많이 와요. 다 답변 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강남역에서 6시에 어떠한 제 후배 인생 후배를 만났어요. 광고 회사 대표인데 날 보더니 되게 피곤해. 형님 오늘 얼굴 되게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너 만나기 전에 내가 아주 중환자 만나고 왔어. 누군데요? 그러니까 누가 나 이제 이 친구 만나기 전에 강남역에 스파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보험업에서 가장 중환자, 가장 부정적인 게 팽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거의 이게 마이너스 한 220도? 그거 걸리면 그냥 이 플러스 에너지를 다 쪽쪽 다 1시간 만에 나를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도 못해. 그런 분들 되게 많아. 왜냐면 거절 먹다 보면 그게 누적돼가지고서 독성이 생겨갖고 나한테 쳐들어온다. 그러면 돈을 얼마 받았냐고 그래. 돈을 왜 받았나? 그거 공짜로 해줘야지. 돈도 없는데. 왜 주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 사람들이 최신 병자야. 최신 콘텐츠야. 그 사람들 고쳐갖고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야. 맞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가장 센 거절 먹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한테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치료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나오는 거고 진짜예요. 더 강화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솔직히 돕는 거를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면 돕는 게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치유를 받고 그들이 와서 회사가 또 추천을 해줘요. 정사연 강사 강의를 좀 불러달라. 진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짧게 봐서는 당연히 손해인데 세일즈가 본질이 이렇습니다. 지금 고객들한테 베풀었던 하나의 정성이 시간 가서 싸기도 하고 나중에 계약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이 흐름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일즈를 여러분 잘 하시려면 남 돕는 것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결국 비즈니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철학을 제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다양한 곳에서 뭐 영업인들은 현장 방문도 해주고 다 무료도 막 해주고 막 하거든요. 강의도 심지어는 제 강서로 부담하기 힘든데 공짜로도 막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콘텐츠 계속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것이죠. 이게 책에서도 보험 계약은 그 계약 클로징은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시켜야 하는 것이다. 네. 뭐 이런 말씀. 초중고 자녀는 공부를 권유하지 않는다, 부모가. 네, 시키죠. 시킨다. 네. 이 말도 말씀이 맞고, 좀 이렇게 강하게 하면 좋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답답하실 경우도 많으실 텐데. 제가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죠.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원래 딱 봐도 강하신 분 같아서 그런 걸 좀 어떻게 남들도 이렇게 강선생님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시나요? 그런 등을 떠밀면 돼요. 등을 떠밀면 등 떠밀면 돼요. 진짜. 저 등을 떠밀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해진 거니까. 이게 되게 이치가 당연한 게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어떠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 이쪽 업계로 보험업계 용어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월납보험료,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에 매출하게 되면 대략 한 1000만 원 벌어요. 1000만 원 되게. 수당이 다음 달에 약간 체계가 있지만. 근데 이제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강사님 저는 진짜 내가 딱 그래 당신 우리 팀장님은 약간 좀 뺀질 되시는 것 같아요. 맞대. 자기는 그렇게 빡세게 일해 본 적이 없다고. 자기 고민인데 잘 안 된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럼 내가 도와줄까요? 한번 내가 죽을 지경 일하게 해줄까요? 아,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미팅을 한 다음에 앞으로 보름 동안 어떻게 일할지 알려준 다음에 매일 전화로 들들 못 갔어요. 진짜로. 네. 그냥. 네. 지금 놀고 있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지난 1월 26일 날 진짜 카톡에 링게를 맞은 사진, 강사님이 저 뻗었다고. 근데 이제 목표는 뭐였냐면, 내가 300만 원, 하늘이 무너지게 땅이 쏘나도 300만 원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한 달인데 보름이 지나도 실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내가 막 들들들 볶았더니 일주일 만에 하여튼 100만 원까지는 했어. 근데 이제 병원에서 퍼진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내가 이게 누워있다고. 근데 전에서 지금 아직도 6일이 남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링겔 맞은 거 무슨 링겔을 맞아도 일을 하라고. 지금 죽지 않았지 않냐고. 죽을 지경으로 일하라고. 그런 정신 상태로 막 그냥 들들 볶았어요. 결국은 300은 못했어 200이 넘어갔어요. 그 최대 성과를 했네요, 그래도.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나한테 그래서 고맙다고. 어제도 저녁에 만난 분은 뭐냐면 그분도 되게 잘하는 분인데 내가 이번 달에 못하면 각오하라고. 들들 볶는 이게 막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잘하냐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전 나쁜 놈이죠. 근데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분이 때가 있는데 자기 손을 못 미니까 내가 떼수건 갖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피 나올 때까지 그냥. 맛 좀 봐라.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원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강력하게 클로징을 왜 진짜 그 사람 돕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분들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좀 조력을 받아야 되겠죠. 저한테 어쨌든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밀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클로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분명히 납득을 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험 계약일수록 지금 당장 이득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멈칫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있는데 좀만 멘탈을 강화시키면 정말 큰 돈을 벌 사람이야. 그 박 선생님은 멱살 잡고 잡아올 거 아니에요. 그냥 너 당장 이걸 교육을 들어.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맛을 느껴야지 이렇게 또 그 맛을 너도 느껴라. 복제 계속 시키는 거죠. 네.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소개를 잘 받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를 공유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세일즈에서 가장 이제 그 뭐랄까 중요한 부분. 가장 높은 극상승 단계이면서 가장 핵심이면서도 사실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항상 필살기라고 되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의외로 되게 단순해. 필살기 보면 무슨 뭐 우리가 무술 영화에서 보면은 맨 나중에 나온 필살기는 막 무슨 대단한 스킬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주먹 한 방. 아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특히 소개가 그런데 소개는 진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소처럼 우직하게 개처럼 떠들면 돼요.
써들어. 그냥 개처럼 짖고 그냥 소처럼 우직하게. 그 늘 소개 요청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개 요청을 요식행위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를 암기하고 뭔가 상품 지식을 공부한다고 즉각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영향력 있는 고객이 나 대신 누가 한번 소개해주면 바로 한 방에 영향이 나오거든요. 네. 즉 영업인들이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혼자 영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팬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팬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보험 세일즈 제가 또 잘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딱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리할 고객은 많아지는데 나의 시간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내 고객들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소득이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관리할 고객한테 파묻혀갖고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럼 고객이 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성립하느냐? 보험의 경우에는 판매보다 중요한 게 유지이고 보험 설계사 결국 그만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설계사에 대해서 싫어하게 비토하게 되거나 부정적인 가지게 된 거거든요. 즉 설계사가 그만두게 되면 손해볼 건 소비자예요. 네. 관리자가 담당 관리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고객들 적극적으로 어필했죠. 예, 제가 고객님한테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제가 신규 계약을 만드냐고 돌아다니면 당신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주변에서 소개시켜줘라. 고객님 혹시 필요 없는 상품 가입하셔서 아니죠? 그럼 그 상품을 주변 사람에 권해주십시오. 당신은 내가 마음에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 당신 주변에서 알려주십시오. 계속 브로드캐스팅 한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통했고,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 세일즈, 어느 세일, 전 세계 어디서나 매년 항상 우수한 실적을 내고 매년 꾸준하게 하는 사람도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소개, 특히 또 소개를 잘해주는 키맨이라는 분들의 그룹이 있어요. 네. 이런 것이죠. 아마 우리 박 선생님도 분명히 네. 그 제자 그룹이나 광팬 그룹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이거는 어느 비즈니스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왜 삼성 같은 경우 인류 기업들의 특징이 광팬이 많잖아요. 무조건 난 애플만 산다, 애플파. 영업도 똑같습니다. 소개를 잘 받으려면은 나만의 광팬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광팬 그룹들을 만족시키면 소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고객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 애착도 굉장히 한몫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 이 직업이 만족스럽고 좋으니까 당연하죠. 계속 하려고 하니까 소개해달라. 당연하죠. 아니 왜냐면 사람이 얼굴빛이 안 좋고 부정적인데 누가 소개해 주겠어요? 네.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저희 딸내미 오늘 졸업식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와이프 예약한 중화식당 갔더니 맛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집 맛있네? 그러면 내가 누가 소개해 주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없으면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이거 민폐죠. 예.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예요.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성공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영업으로 이렇게 성공에 익숙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어떤 철학들, 필살기, 당부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박세인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강조하시고 하신 거 보면 이제 어떤 최면요법에 의해서 어떠한 그 마인드, 멘탈을 세팅하는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 학원이라 이런 것들은 성공을 아직 안 했지만 성공한 마음을 이미 획득하는 그런 단계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익숙해진다는 게임, 그건 뭐냐면 결국 마음이 익숙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몸에 반응이 오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성공에 익숙해지는 건 뭐냐면은 특히 세일즈에서는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은 제가 늘 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특정 회사에 소속돼 있어 그러면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은 맨날 똑같은 회사 교육 체계에서 똑같은 수당 체계에서 똑같은 근무하기에서 똑같이 하는데 왜 누구는 한 달에 100도 보내 누구는 한 달에 2, 3천, 4천씩 벌까? 그럼 결국 익숙해지기 게임이거든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못하는 거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내미가 요번에 이제 전 잠깐 좀 늦게 가고 이제 딸내미가 중학생 올라가는데요. 얘가 이제 저 5학년 때부터 학원을 되게 빡세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되게 좀 그 유명한 학원을 다니는데 밤 12시가 되도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래서 막 뭐라 해서 너 왜 이 시간에 안 자냐 하니까 뭐 울먹인 목소리로 숙제가 많아서 해야 된다. 야, 숙제 같은 거 내일에 그냥 자 했더니 아빠 안 된다. 이거 숙제 안 하면 내일 학원 가서 깨지고 또 숙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잠보다 공부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내가 영업인들은 당신들은 실적이 없는데 잠 잘 자지, 잘 먹지. 뭐가 우선이냐? 그럼 먹고 일하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 실적이 그래서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초등학생들도 공부가 우선인데, 그 프로 영업인이 되겠다고 자기가 돈 벌겠다고 자선가에 또 오신 분들이 왜 먹는 거하고 잠자는 게 우선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익숙해지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험업계나 세일즈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리셋해서 처음 했을 때, 처음부터 잘하신 분은 다 계속 잘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되게 시행착오를 갖고 애로사항이 있는 분은 물론 꾸준히 노력하면 우상향해서 계속 잘하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죠. 네. 모든 일은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네. 세일즈는 특히 세일즈 아주 심합니다. 네. 이게. 네. 이렇게 거의 뭐 강의를 뭐 한 달에 20번 넘게 하시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건데 그 강의 도중에 인상 깊은 어떤 뭔가 잊혀지지 않고 이건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뭐 수많은 경험들 어떤 걸 장면들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강의 중에 뭐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수강생들의 어떤 사연 같은 걸 들으시다가도 네. 뭔가 인상 깊은 어떤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좀 궁금해서. 일단은 제가 강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던 경우가 뭐였냐면은 저는 강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분명히 우리 애청자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마이크 울렁증이 심했고요. 무대 공포증이 심했어요. 진짜예요. 예.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2012년도였을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250명이 총중이었던 어떤 본부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사회자가 저를 소개시켜 주는데 내가 이게 뭐 떨리는다, 지진다는데 내 무릎이 이렇게 진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진짜 무릎이 이렇게 푹푹 떨리는 게 보였고 그날 강의를 2시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마이크 잡은 손이 진짜 젖어 있었어요. 네. 그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고. 네. 물론 그 다음에 또 뭐 케이블 방송도 출연했고 주식 방송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마이크 울렁증도 심했고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왜 강의를 하게 됐냐면은 그게 아마 3, 4가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200명 정도 다녔었나? 강의 이렇게 했었는데 분명히 처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의는요 맨 앞자리에 있는 분들은 되게 열정적이신 분들이잖아요. 늦게 들어오고 저 뒤에 앉는 분들 소극적인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이 정말 훨씬 더 전문가시겠죠. 이렇게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네. 안 보일 것 같이 다 보여.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딴짓하는 사람은 귀신같이 보이는데, 이제 그때 그 어떤 두 분인가가 굉장히 의기소침해하고 허리가 막 껄기라고 억지로 와서 표정도 안 좋았고, 자세 앉자마자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이러고 이제 잠잘 준비하고. 근데 저는 이제 막 결정적으로 강의했는데, 딱 끝나니까 그분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분일 거야. 아마. 그렇게 왔어. 그러더니 자기 명함 뒤에다가 글씨 써갖고 주고 간 거예요. 거기 보였냐면 나 오늘 사실 그만두려고 왔던 날인데 자기네 팀장이 이거는 듣고 그만두라서 들었는데 강사님 강의 듣고 나니까 다시 할 힘이 생긴다. 나 진짜 다시 열심히 해갖고 강사님은 꼭 다시 연락드릴 날이니까 제 명함 받으십시오. 딱.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이렇게 나한테 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일 심각했던 분이. 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일이 단순히 어떤 내가 돈을 벌고 일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에 뭔가 진짜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파생되는 그런 보험 계약자 소위 말하면 내가 지금은 당장 영업 못하지만 또 나는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참 이게 멋진 일이고 괜찮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기서 좀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겠네요. 예, 그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이 보험에 대한 어떤 지금 뭐 40만 맞나요? 제가 듣기로 40만 명이 보험업에 코드 수는 60만인데요. 이 중에서 20만은 은행권에 계신 분들 있죠. 물론 보험을 취급하려면 무조건 코드가 있어야 되니까. 홈쇼핑에 있는 쇼호스트 이런 사람까지 포함하면 60만인데 영업하시는 분은 40만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만 40만. 네. 그럼 그 많은 사람들 뭐 대상으로 좀 각인 딱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오늘 좋은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영업을 직접 하고 계시거나 그다음에 영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영업인을 길에서 만나시거나 아니면 또 지금 뭐 아시는 분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영업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되게 그러니까 제가 강사를 영업 쪽으로 하게 된 결정적인 또 이유가 다른 쪽으로 강의를 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쪽을 계속 고집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영업이 너무 좋은 게 되게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작년에 잘했다고 올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 안 된다는 보장이 있고 이건 매달 리셋, 보험업계는 아시겠지만 영업은 매달 리셋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짜증나면 내 인생 리셋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다시 태어날래. 영업은 진짜 이건 너무 공평해요. 왜냐면 매달 리셋이 돼.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뭐니까 매달 잘해야 되겠죠. 한시도 긴장의 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업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인류학벌분들 아니면 집안이 자산가라지 이런 분들은 보면 사실 사회적 혜택을 많이 보는데 영업에서는 안 통해요. 서울대 나와서도 나 고객한테 가고 나 서울대 나와서 보험 하나 하시고 그럼 저리 꺼지라고 욕먹지. 네가 서울대 나오고 내가 보험 가입 무슨 소리냐. 안 통해 전혀.
물론 이렇게 이제 박세희 선수의 인물이 참 멋있다. 그럼 약간 통합니다. 왜냐면 아이도 인물은 외모 주상주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세일즈라는 부분이 왜냐면 진짜 20살의 고졸 출신도 갓 졸업한 진짜 억대 연봉이 될 수 있고 60 넘어서 취업이 안 되신 분도 와서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또 진짜 소득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특히 또 보건업계 쪽은 계층의 사다리를 내가 정말 점프할 수 있는 무자본이면서도 그 다음에 보험업계 오기 전에 사실 자격증 따고 오신 분 없거든요. 와서 따지.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와서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비교적 거기에 내가 무자본이면서 불구하고 정말 열정과 투지와 의지만으로 내 그런 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으로 만들어낸 소득은 정말 당당한 소득이거든요. 내가 거절받고 깨져서 만든 소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업인들한테 맨날 제가 정말 다그치고 맨날 뼈 때리는 얘기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 돈 벌려고 왔으면 일하자. 왜 그리고 그 게으름과 그런 순간의 어떤 나태함으로 인해서 왜 월급 받는 날 왜 저주받는 인생 사냐. 한 달을 지옥처럼 살았어도 급여 받는 날에 돈의 축복을 받아라. 맨날 제가 이 얘기 하거든요. 저는 그러한 열정적인 삶을 사시는 영업인들이 저도 영업을 했었고 그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있고 이런 쪽에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도전하기를 환영합니다. 항상 어서 오십시오. 환영의 메시지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매달 리셋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더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직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많은 사람들 위해서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